안녕, 난 그레고리 페렐만이라고 하네. 사실 난 강연이나 인터뷰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성격인데 여기에 나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한번 내 얘기를 해볼까 하네. 다들 듣고 싶지? 네. 나는 러시아 출생의 수학자네. 당신은 뭐 소련이긴 했는데 여튼 나는 14살 때 IMO에서 만점으로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냈네. 박사과정 후 스탠포드나 프린스턴에 쏟아지는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연구에만 몰두했지. 그 결과 36살 때 인터넷 저널 아카이브에 논문을 하나 올렸는데 그 논문이 수학계를 전부 다 뒤집어 놓았네. 밀레니엄 문제라고 들어봤나? 수학계의 7대 난제를 선정해서 그것에 $100만 상금을 걸어놓은 것이지. 그 중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해결된 것이 푸엔카레의 추측인데 그것의 해법을 담은 논문이었네. 이제부터 푸엔카레 추측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겠네. 이게 푸엔카레의 추측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일세. 여기서 컴팩트라는 거는 무한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다양체는 공간 정도로 해석해도 되네. 그런데 단일 연결이 무슨 뜻일까? 여기 축구공이 있네. 여기다가 줄을 감고 이 줄을 수축시켜가지고 한 점으로 모이게 할 것이네. 그런데 이 축구공에다가 어떤 실을 어떻게 감든지 항상 이런 식으로 수축해서 한 점으로 모일 수가 있을 것이지. 이런 것을 단일 연결되었다고 하네. 반면 이런 테이프 같은 거는 가운데에 뚫린 구멍 때문에 어떻게 수축을 시켜도 한 점으로는 모일 수 없을 것이네. 단일 연결되지 못한 셈이지. 푸엔카레의 추측의 본질은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3차원 공간은 항상 구와 동일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네. 나는 이 문제를 미분 기하학과 물리학을 이용해서 해결했지. 장장 3년 동안 세계의 저명한 수학자들이 나서서 내 증명을 검토한 결과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네. 난 당연히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 일단 밀레니엄 문제니까 $100만, 거기다 필즈상과 유럽 수학회상 이런 것들도 다 따놓은 당상이었으니까. 그런데 난 이 모든 상을 거절하고 혼자 연락도 끊고 혼자 잠적했네. 나는 이런 수준 낮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연구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내 주장이 진실로 판명되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나. 그래서 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고작 $100만 쫓겠는가 뭐 이런 뜻이다. 그 결과 지금은 어머니의 연금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난 일말의 후회도 없네. 요즘 자 어떤가? 요즘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긴 하다만 혹시 여기서 학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반성해봤으면 하네. 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아름다운 인간 지성의 산물이기 때문이지. 더불어서 여러분도 나처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도전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1년의 슈퍼 악당들에게 끔찍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은 이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 반 중 5명은 이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제 친구들이 만든 소외 열대성 질환입니다. 소외 열대성 질환은 NT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실 지금 저희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희에게 만성적인 후유증과 장애 그리고 사회적 차별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알고 보면 개발도상국의 굉장히 핵심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먼저 제 친구들의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12지장충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영양분을 이렇게 빼앗아 먹는 아이로서 지능의 저하를 일으키고 신장의 발육을 저해시킵니다. 두 번째 친구는 트라코마입니다. 트라코마는 눈의 분비물과 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년간 감염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 눈썹이 안구를 이렇게 찌르게 되면서 상처를 유발시키는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세 번째는 사상충입니다. 이 사상충은 저희가 팔다리와 생식기관 같은 곳들을 이렇게 훼손하여 저희에게 그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까지 찍어서 저희에게 차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메드나충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영한 물을 여러분이 드시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아무 일 없게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다리에서 물집 같은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제 원래 저는 어렸을 때는 물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발까지 열심히 수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 저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표면을 이렇게 꾹꾹꾹꾹꾹 열심히 찌릅니다. 그럼 거기가 뜨겁겠죠. 그래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아시스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곳에서 저는 그 피부를 딱 뚫고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유는 물론 좋겠지만 저를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조금씩 이렇게 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1m 이상 이렇게 다리를 펴고 몸을 이미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저와 제 친구들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곳, 즉 스스로 병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 예방이나 관리가 좀 어렵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약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라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희를 이렇게 완벽하게 박멸해버리기 위해서 지금 인류 사상 최고의 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사실 저희가 약만 먹으면 저희는 이렇게 금방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후된 곳에 무료로 제약회사에서 약을 보충하려고 있고, 그래서 2020년까지 총 180억의 약을 무료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희를 과연 여러분들이 죽일 수 있을 것인가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위아래 치아가 접촉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자는 시간이나 음식을 씹는 시간 등을 합쳐서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치아가 접촉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상인의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시간은 하루 20분 이내입니다. 치아는 대화를 할 때나 음식을 씹을 때만 접촉하는데 이 또한 매우 순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아래 치아가 접촉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죠.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도 위아래 치아가 접촉하지 않습니다. 치아는 닫기만 해도 입을 닫는 근육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입을 다무는 근육이 피로해지고 턱관절이 눌려서 턱관절이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치아 모양 보세요. 이걸 보면은 다물고 있을 때도 치아가 접촉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턱관절이랑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치아를 많이 다물고 있으면 턱관절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기 쉬운데 이 턱관절증이 뭐냐면은 입을 움직일 때 턱관절 부분이 아프고 잡음이 나고 턱 운동이 이상해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입을 크게 벌리면 아프고 입을 벌리려고 하면 딱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저도 갖고 있어요. 이게 입을 이렇게 아 하고 벌리면 여기서 딱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턱이 이렇게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턱관절증이 되게 흔하게 있는 질병인 만큼 갖고 있는 친구들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0년대에는 이러한 턱관절증의 원인을 치아의 부정교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부정교합이 아예 없는 환자들 중에서도 턱관절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의문이 들어서 연구를 한 결과 알아낸 것이 TCH라는 것이었습니다. TCH가 뭐냐면 투스 컨티치를 가진 환자에게 교정 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턱관절증이 없어지고 어깨 결림이나 두통까지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버릇이며 치아를 상실하는 질병을 가속하게 됩니다. TCH가 있으면 치아가 버티는 힘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치아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치아를 이렇게 다물고 있을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부분이 이 안쪽 큰 어금니 부분이고 이 모양에서는 제일 안쪽에 있는 얘를 의미하는데 그래가지고 TCH가 있는 환자가 잇몸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이 어금니에 제일 힘이 많이 실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먼저 빠지게 되고 얘가 빠지면 이제 얘의 힘이 제일 많이 실리겠죠. 그럼 얘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 TCH는 이러한 잇몸 질환뿐 아니라 우리가 애써 받아놓은 치료인 필리나 임플란트까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치아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TCH가 있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은 바로 수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매우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바로 2018학년도 수능국 모음 영상이었습니다. 뒤에 사진들을 보시면 대중가요 또는 광고 노래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중독성이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독됐어 하면은 같이 나도 중독됐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번 earworms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arworms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는 INMI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듣고 있지 않아도 계속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맴도는 중독적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어드럼들의 과학적 원리는 가장 첫 번째는 뇌에서 음악이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중독적 노래의 구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뇌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구조는 시험 범위였으니까 모두 다 아시듯 이렇게 영역이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주로 음악이 뇌에서 기억으로 전환될 때에는 대부분 여기 측두엽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는 청각 겉질에서 음악이 먼저 인식이 되게 되는데 그 뒤에 측 좌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측 좌핵에서는 음악이 감성을 자극하여 기억에 전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마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기억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에서 음악이 저장될 때는 이러한 경로를 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earworm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중독적이라고 느끼는 노래는 주로 AAAB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 노래에서도 볼 수 있듯 이렇게 다른 부분이 나오고 또 다시 반복되다 다른 부분이 나오는 등 같은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고 다른 부분이 끝에 한 번 나옴으로써 노래에서 일종의 휴식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AAB 구조에서 B 파트가 뇌에서는 절대 휴식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뇌 구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각 겉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먼저 인식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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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구조의 이러한 노래가 들림으로써 여기에 인식이 된다면 가장 첫 번째 A가 인식이 되고 두 번째 A가 인식이 되고 세 번째 A가 인식이 되고 당연히 B가 인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앞에 A가 모두 다 인식됐음에도 불구하고 B가 인식될 때 그와 동시에 뇌에서 자동적으로 A를 계속 생성시켜서 같이 인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귀에 우리가 듣고 있지 않은 것을 인식한다는 게 와닿지 않겠지만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청각 겉질은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을 들려주게 되면 그것을 계속 알아서 생성시켜서 스스로 인식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뇌가 음악을 듣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중독성을 느끼는 그런 earworms들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면 약간 아쉬우니까 이러한 중독성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런 중독적인 부분이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그 노래 전체를 듣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노래를 전체를 듣게 되면 반복되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듣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따끼따끼 같이 이렇게 중독적인 노래가 뇌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전곡을 계속 들으면서 야원 야투를 즐겁게 날리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